여하튼 남편과 딸아이와 남들 사는 것처럼 재밌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만난 배우자도 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시부모님도 이전 분들과는 달리 참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다만 시누이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의 없는 건 기본에 이기적이고 무식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이 시누이와 있었던 큼직한 사건입니다. 다시 만나는 것조차 소름 끼치도록 싫은 사람인데 얼마나 안아 보이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런 인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돈 문제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다시 홀로서기를 하며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달라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답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차가 되며 반장의 자리까지 오른 저는 나름 만족하는 월급을 받으며 일상을 지냈습니다. 주위에서는 공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무식하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뭐라 한든 한기로 흘려버리고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막걸리를 납품하는 직원 때문에 인연이 닿았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이 막걸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직접 저희 공장을 찾아와 막걸리 맛을 보고 납품 직원과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이가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화장기 하나도 없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났다며 데이트를 신청했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서 무시하고 말았는데 그이가 허구한 날 공장으로 찾아와 제가 휴식하러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은씨, 저랑 데이트해주세요. 저 정말 진지하다고요. 남자의 진심을 이렇게 무시하면 가슴 아픕니다. 글쎄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게 데이트가 급하시면 다른 여자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저 아무 여자한테나 들이대는 남자 아닙니다. 다은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매일 찾아오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이의 마음을 확실하게 접도록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 이봐요. 저는 이혼녀예요. 한번 다녀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쓸데없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이는 배시시 웃으며 다은씨도 돌싱이세요?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봐요. 우리는 벌써 통하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우리 진짜 운명의 짝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웃남이면서 아무 여자한테나 들이대는 거 웃기네요. 재수씨가 어떤 남자인지 대충 가늠이 되네요. 전 재수씨한테 마음 없으니까 다른 돌싱을 알아보든 처녀를 알아보든 마음대로 하세요. 칼같이 잘라내도 매일같이 똑같은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그이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20번의 거절을 하고 그 다음 고백에 데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하지 말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죠. 그이는 막걸리 공장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두 팔을 크게 들어 올렸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그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음식만 먹으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마음먹었는데 재수씨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웃고 떠드는 바람에 엉덩이를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다은씨, 저는 다은씨가 이혼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를 가질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저와 데이트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재수씨, 제가 왜 좋으세요? 맨날 딱딱하게 굴면서 거절하는데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나요? 에이, 그깟 거절 좀 당했다고 정이 떨어지다니요. 그리고 사랑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다은씨가 저에게 선을 긋고 냉랭하게 대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수십 번 고백해서 첫 데이트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깟 거절이 돼주겠어요? 정말 재수씨 같은 남자는 처음 봅니다. 제가 어디가 좋아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고마워요. 그래요? 저한테 고마우시면 한번 사귀어 보시면 어떨까요? 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끝까지 다은씨한테 매달릴 겁니다. 그이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이라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이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랬죠. 하지만 그의 구애는 끝이 날 생각을 몰랐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어 달 뒤 결국 제가 그렇게 좋다는 그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연애하는 내내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언젠간 그이가 변할 거라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뜨겁고 달콤한 연애를 이어갔고 어느새 시간은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처음 마음 그대로였고 저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작은 짜증조차 한번 낸 적이 없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재수씨는 저희 사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며 연인이 아닌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한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이 역시 첫 결혼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고민을 오랜 시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이의 마음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그이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내비치자 저를 안고 빙빙 돌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이와 저는 양가 부모님만 모시기로 했고 형제들은 나중에 따로 만나기로 했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두 사람 모두 재혼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 주시는 게 피부로 느껴졌답니다. 저와 재수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의 갈등과 다툼도 없었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지냈으니 웃을 일만 가득했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기분까지 느꼈죠. 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막걸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니 경제적으로 힘들 게 없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과 성취감 등의 많은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주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는데 정말 손님처럼만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리시며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돌아가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문제가 하나씩은 있는 법이죠. 제가 시댁에 가면 유일하게 기분 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보다 7살이 어린 시누이였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고생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덕을 보며 자랐다고 전했는데 대학 졸업 후 이것저것 사업판을 벌리고 말아먹고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원장님 소리를 듣고 지내니 기고만장한 태도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업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공격적인 단어가 마구 쏟아져 나왔답니다. 언니, 막걸리 공장에서 일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 오빠가 간두라고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다닌다면서요? 네, 저는 제 일이 재밌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못해요. 소중하다고요? 참, 그깟 공장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괜한 자부심을 가져요? 이제 우리 집안과 수준을 맞추려면 공장 때려채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생각이란 걸 해봐요. 사업가 집안에 공돌이 며느리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체면이 설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릴 거라고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우면 제 어린이집에 와서 밥이랑 청소 좀 해주세요. 월급은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네? 아니요. 제가 아가씨 어린이집에 가서 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매우 뜻깊고 보람찬 일이에요. 아, 네, 그러세요. 하여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세더라. 공장 나부랭이가 어린이집 원장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래?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시부모님 앞이라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대신 시어머님이 미순아, 너 새언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그리고 막걸리 공장이 어떻다고 그런 막말을 짓거려? 직업에 기천이 어딨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 아휴, 이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를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다. 새아가, 네 신우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라. 이놈의 기집애가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만 도통 고쳐지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늦둥이라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해 새아가. 라며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속이 뒤집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우이에 대한 말을 꺼내면 남편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말하는 게 톡 싸서 그렇지 속은 깊어. 라며 신우 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단점이라고는 찾아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하나 발견한 거죠. 나는 아가씨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요즘 20대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지 알아? 우리 공장 아가씨들만 봐도 그렇다고. 게다가 당신이랑 남매인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딴판이라고. 미안해 자기야. 미순이가 늦둥이라서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자라서 그래.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응? 정말 답답하다. 아가씨 저대로 내버려두면 남자는 물론이고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거라고. 교육하는 사람이 저 모양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제가 온갖 짜증을 부리며 남편에게 늘어놓자 그이는 연신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착한 남자에서 좋아했더니 너무 착해서 탈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우이가 시댁에 있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했습니다. 신우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나니 시부모님도 뵙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신우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니 제 인생에는 사소한 문제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분 상할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문득 친정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은 친정아빠와 먹겠다고 전하고
몰래 아빠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일하시는 상가가 멀리서 보였고 경비옷을 입고 계신 아빠가 빗자루를 들고 상가 앞을 청소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빠를 놀라게 해드리려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아빠 앞에 나타나 대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신우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빠가 일하는 상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빠와 신우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어제 주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왜요? 제가 주차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이 더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에 주차를 했잖아요. 퇴근할 때 차에 탔다가 엉덩이에 화상 입는 줄 알았다고요. 경비가 그 정도 센스도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머리를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그늘 있는 데다가 주차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차 키를 아빠 몸에 던졌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고, 이 늙은이가 생각이 짧았네요. 오늘은 시원한 그날의 차를 대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아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분이 아가씨 운전기사도 아닌데 주차를 왜 시키세요? 그리고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왜 그 모양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이야. 언니 여긴 웬일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저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지금 아가씨가 발레시킨 경비님이 제 친정 아빠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발레시킨 것도 모자라 그늘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성질 부리고 차키를 집어 던진 거 사과하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도 못해 억울한 표정까지 짓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그래요? 언니 아빠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건물의 경비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경비가 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주차 좀 해달라고 한 게 큰 잘못이에요? 하는 일이 왜 없어요? 이 큰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낸 관리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발렛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럽게 비싼 관리비를 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섭리가 아니겠냐고요. 결국 저는 신우이의 말에 참지 못하고 머리차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며 야, 너같이 위아래 없고 막무가내인 년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다. 경비 아저씨한테 발렛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뭐? 그늘에 주차를 하라고? 게다가 내 친정아빠라고 말했으면 다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야지. 에이, 무식한 계집아.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가 제 팔을 잡으며 말리셨습니다. 다은아, 그만해. 난 괜찮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자, 어? 그런데 그때 신우이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와 신우이가 같이 머리채를 잡은 모습이 돼버린 거죠. 저희는 서로 놓아줄 생각 없이 머리채를 잡고 옥신각신하며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반말하고 욕했더니 신우이도 이에 질세라. 야, 이년아, 공장 다니는 주제 어디 감히 어린이집 원장님의 머리채를 잡아?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 공장에서 썩고 있는 걸 모르겠어? 하긴 애비가 이 모양이니 딸내미도 똑같겠지.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기생하려고 시집 온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오빠를 속였을지는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이년아. 아, 우리 오빠가 전차랑 왜 이혼한지 말 안 하디? 그년도 너처럼 거지근성 충만하고 싹수가 노래서 내가 아작을 내버렸거든. 그랬더니 질질 짜면서 집을 나가더라. 왜 이렇게 없는 것들만 우리 오빠한테 들러붙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라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신우이한테 계속 당하다가 이혼한 전처의 마음을 10분의 1 이해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신우이에게 패배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잡은 채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돈 때문에 네 오빠랑 결혼한 줄 아니? 절대 아니거든? 아니다. 너한테 설명한다고 말이 통하겠니? 닥치고 당장 우리 아빠한테 사과해. 정중하게 잘못을 빌란 말이야. 만약 사과드리지 않으면 너와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말겠어.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와 신우이의 난리에 상가에 있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신우이의 손을 뿌리쳤고 제 손은 가만히 두어서 계속 머리채를 잡고 있었답니다. 상황을 보니 상인들 역시 신우이의 인성을 알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식구인 저에게 이 정도인데 남한테는 얼마나 더 심하겠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지레 짐작이 되었답니다. 저는 신우이의 머리채를 몇 번 더 흔들어내고 나서 놓아주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놔줬네요. 저희는 머리가 사자처럼 뻗쳐 있었고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다가 사람들의 만류에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아빠는 저를 경비실로 데려가 연고를 발라주시며 왜 그런 거야? 어? 좀 참지.